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반토막 난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지역들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 위험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전세가는 이제 주택의 사용 가치, 그리고 매매가는 그 사용 가치에 투자 가치가 더해진다고 봤을 때 사용 가치가 낮은 곳, 전세가가 낮고 사용 가치가 낮은 곳은 결국은 하락장 때 미천이 드러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수영장에서 물을 빠지면은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결국 누가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은 곳은 좀 향후 하락장 때 굉장히 좀 위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호재 같은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세가는 그 실거주 가치는 그대로인데 네. 매매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하락장이 되면 좀 많이 빠질 수 있겠네요. 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은 좀 하락장 때는 위태로울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큼직큼직하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신도시 중에도 뭐 좀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 있고요. 네, 신도시 중에서도. 1기 신도시는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높아요. 1기 신도시는 하락장 때 좀 가격 방어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2기 신도시 중 일부는 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곳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서울보다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아, 경기도가요? 네,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과거 2009년부터 13년까지도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이번 하락장도 전세가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경기도보다 조금 더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하락장에서 좀 안전한 지역들도 있을까요? 거의 백투더 베이직인데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국 직주 근접과 학군 수요가 높은 곳은 가격 방어력이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군지에서 또는 직장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하다고 봤을 때는 하락장일수록 이제 직주 근접과 학군 같이 기본적인 입지 경쟁력이 강한 곳이 힘을 발휘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때도 좀 전세가율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전세가율은 하락장 때 특히 좀 강조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 과거의 전고점이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전고점이 달랐습니다. 네. 한강 이남은 2007년 상반기에 고점을 맞이했었고 과거 상승률 때, 한강 이북은 2008년 하반기에 고점을 맞이했거든요. 1년 반 차이가 나는데 그때 2007년 상반기에 서울 한강 이남이 고점을 찍을 때 전세가율이 그때 이미 40%를 뚫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한강 이북은 이미 그때도 50%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은 40% 이미 뚫고 내려가서 못 버티고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한강 이북은 그래도 계속 올랐던 거고요. 한강 이북이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가 되자 한강 이북도 40% 뚫고 내려가면서 상승이 멈추고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전세가율은 상승 하락 추세를 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고, 전세가율이 버텨주는 지역이 상승을 좀 더 길게 지속할 가능성이 이런 부분에서 높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40% 정도가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때는 전세 대출이 별로 없었고 지금 전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부분이 좀 과다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 40% 수준이 아니라 뭐 50% 밑으로 내려가도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지금 55% 정도니까. 네, 지금 55%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5% 정도. 다만 이제 둔촌 주공이나 이런 대단지들이 2003년 하반기에 원래 둔촌 주공, 레미안 원밸리가 8월에 입주하고 개포 주공 1단지가 또 11월에 입주하면서 실세 없이 이제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서 그때 전세가율 좀 조정을 겪을 거라 생각했는데 둔촌 주공의 입주를 좀 미뤄지면서 그 부분이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방시장 이제 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손도시님만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뭐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광역시들도 이제 저평가 메리트는 다 사라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유일하게 전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전고점에 도달하지 않은 곳은 울산이 유일합니다. 대전은 이제 전고점 대비 1.4배를 추월했고, 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다 전고점 추월한 상태고요. 저평가 메리트는 사라져서 향후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과 광주는 향후 2023, 4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향후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23, 4년 이후는 좀 부산, 광주가 다시 탄력을 받을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다만 그때까지 매매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좀 그 이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과 광주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은 좀 인허가 물량이 많은 편일까요? 대구가 인허가 착공이 여전히 좀 많은 상태고요. 인천은 지금 인천이 착공이 여전히 많은데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허가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조금만 지나면 착공도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인천도 부산, 광주만큼 빠르진 않지만
24년, 25년 이후에는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 지금도 공급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뭐 대구시 뭐 과정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광역시들은 서울보다 훨씬 입주 물량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대구의 입주 물량이 향후에도 좀 당분간 많다는 것은 좀 가볍게 볼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은 공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23개월 동안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린 달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서울은 불과 32개월만 일치를 했고요. 네. 즉 서울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논 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반면에 대구는 118개월, 부산 112개월, 광주 110개월, 울산 102개월, 대전 99개월로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90% 이상 확률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전세가는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팩터가 이제 입주 물량이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는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적으면 전세가는 오르는데 그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전세가를 넘어서 매매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광역시는 향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천과 대구는 앞으로도 당분간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고 부산도 좀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23, 4년 이후는 부산, 광주 25년 이후는 좀 인천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주택구입 부담 지수인데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광역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좀 오픈액인데 2019년에 전 직장인이기 때문에 책을 쓰는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네. 2019년에 책을 이제 상반기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연말 타깃으로 이제 쓰고 있었는데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전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이제 전고점 대비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수준이 다른 광역시 중에 제일 낮았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전이 정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막 급등을 해버려서 책을 막 대전이 저평가돼 있다고 했다가 저평가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슬펐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에 또 막 책을 쓰고 있는데 대전이 급등한 이유는 인천이 저평가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그래서 인천이 저평가돼 있고 월부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맞아요. 정말 심각한 저평가다라고 쓴 적이 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전국 1위 수준으로 가장 급등을 하면서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어느 정도 각 지역별 저평가 수준이 판단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거나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메리트 주택구입 부담 지수에서 어느 지역이 투자하기 좋다는 거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수가 몇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과거 15년간이 평균보다 아래면 저평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각 지역별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제가 분기별로 월부에도 올려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너무 잘 어울려. 저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현재가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늘 막 미스터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돼서 맨날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번은 원래 3, 6, 9,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네. 3월 둘째 주 금요일이 지났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그치. 3년 만에 오는 날짜인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전화해서 담당자에 전화했더니 앞으로는 3, 6, 9,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기다리셨는데. 예, 기한이 더 늦어져서 이런 걸 속상해하는 저도 참 이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소득이 급증을 한다. 삼성전자가 뭐 연봉이 뭐 9% 오르고 뭐 IT 업체들이 얼마씩 오르고 막 소득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떨어지거든요. 다만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금리가 오르면 또 오릅니다. 그래서 소득도 급증하고 있지만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득 급증으로 계속 앞으로 집값이 괜찮아 이렇게 판단하기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그 부분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이 두 가지 축 전세가율,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제가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다만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사실 소득이 오르는 부분이 좀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이제 10% 오르는 거랑 예를 들면 금리가 1.75%에서 기준금리가 네. 1.75%에서 2% 오르면 그것도 10% 이상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10% 오른 거 상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소득이 증가 효과가 좀 과대평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 공부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삼토시님은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데이터도 임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좀 데이터에 치우친 사람인데 그 임장도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눈으로 보는 것과 지도로 보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데이터 임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여성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성의 학력, 고용들 얘기를 또 했지만 여성의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키우신 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은 이제 로봇이나 차 갖고 놀고 네.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죠. 집에 대한 관념이 이미 그때부터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살 때도 제 아내가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이 집은 우리 재정 능력으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봤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서 이 상황에서 이 입지에서 이 가격은 낮은 거야. 이걸 봤거든요. 저는 내부 상황을 봤고 제 아내는 외부 상황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상승장 때는 그 외부 상황을 보는 게 맞았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내부 상황을 보는 게 맞는데 금리가 낮고 상승장 때는 그 외부 상황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집을 바라보는 관념이 좀 여성의 분들이 남성보다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토시님도 임장을 자주 가시나요? 저는 사실은 갈수록 못 가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좀 계속 네. 바빠져갖고 그러진 못하고 다만 그래서 좀 더 데이터에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에 좀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토시님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정부도 병행을 하고 계신 건데 이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언제 나오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를 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다소 병적인 모습. 그래서 이때는 이 기간에서 이때는 이 기간에서 이 기간이 나오고 저 기간에 저게 나오는 걸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 또 열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결국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즐기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몰입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몇 가지 종류나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이제 KB 리본에서 매달 엑셀 데이터를 발행하거든요. 네. 매주도 내지만 매달도 내는데 네. 그 매달 거기에는 이제 그 상승률, 하락률도 다 나오지만 지역별 전세가율이나 그 해당 지역의 중산층 가구가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비율 그런 것도 나오고 분위별 아파트 평당가, 전세가 평당가 그런 것 굉장히 40개 정도 한 엑셀 파일에 40개 정도의 시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KB 부동산 리본에서 나오는 그 월별 데이터가 제가 이제 월말에 가장 기다리는 데이터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구입부담지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매 분기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전망이 틀릴 가능성을 고민하면서도 그 23년 전후가 중장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갈수록 이제 무리해서 사는 거에 비추를 한다는 말씀을 여기저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무주택에서 유주택자가 되면 이제 거기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제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다. 라고 보여질 때 이제 유주택자가 되는 걸 말리지 않지만 무리해서 살 시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지탱해온 각종 축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금리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금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정책의 부작용도 다주택자, 양주택 중과 해제하면서 이제 그 정책의 부작용도 조금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간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지탱한 축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시기라는 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만각의 동물이라고 굉장히 긴 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도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했을 때 그때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승장에 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분들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장 중에 큰 타격을 받고 좀 어렵게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우영담을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연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다주택자분들은 물론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 무주택자분들도
집을 살 때 물론 유주택자가 되는 기쁨은 크지만 무리해서 사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조바심 나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조바심은 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기다림의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 7년이 3기 신도시와 서울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에 겹칠 수 있거든요. 그때 출렁일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기다리실 수 있다면 괜히 4, 5년이라는 기다림이 좀 길지만 기다리실 수 있다면 그때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